괴상한 체벌입니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이 초등학교에 있는 교사가 자신의 제자들을 괴상한 체벌을 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인데요. 이 한 40대 교사가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2019년 4월에서 9월까지 학교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체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4명을 때리거나 꼬집고 또 폭언까지 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행은 지난해 5월에 초등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 청원 내용, 청원 속에 담긴 폭행의 그 어떤 자세한 묘사들을 보면 아니 이게 진짜 뭐야?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게 고등학생을 상대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런 폭행을 했다는 게 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국민청원 내용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모니터 전체가 가득 찹니다. 쭉 나열되고 있어요. 수십 아하. 가지에 이르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뭐 자로 입을 때리거나 아니면 책상에 눕게 해서 곤장을 쳤습니다. 한 대요, 두 대요 말하면서 곤장을 쳤다고 적어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다른 학급 2학년에서 3학년만으로 끌고 간다거나 하면서 창문 너머로 소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린다거나 망신을 줬고요. 그리고 일기장을 공개하거나 꼬집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다반사였다고 적어줬는데 제가 보니까 청원 내용 중에 뭐 니킥을 했다. 가슴을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으로 때리는 그러한 행동까지 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행동을 했는데 피해하던 부모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 행동,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장애인 같다, 전응아 같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낙인 찍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학창 시절을 경험하셨겠죠. 학창 시절 경험하셨던 체벌, 기억나는 체벌 있으시면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변호사님. 이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아니죠. 어. 누가 봐도 아니죠. 저도 생각해보면 한 세대 전 사람이잖아요. 요즘 초등학생이랑 비교하면. 근데 그때는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잘못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학창시절을 돌아봐도 이 지경은 없었어요. 21세기 대한민국 맞아? 싶을 정도예요. 고등학교 때는 좀 맞으셨죠?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맞았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공부 잘해라고 때렸고요. 감정풀이하는 선생님들도 잘 없었어요. 감정풀이해도 때리는 방법 자체가 정해져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 곤장을 때린다든가 장애인이라고 비유하면 장애인도 비하하는 거고 아이도 비하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비하하고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때리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사반 가족회의 유튜브에서 제가 학창 시절 때 맞았던 그래서 좀 상처가 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장님 제가 초등학교 때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제가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요. 제가 막 맞지는 않았는데 폭언을 했어요 저한테. 뭐냐면 도대체 어떤 놈이 집구석이길래요? 뭐야 이 준비물도 안 챙겨주냐고. 근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 전 일인데 그게 아직도 그 워딩이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 말도 그럴진데 네. 이렇게 니킥을 날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청원을 넣은 학부모께서도 이런 얘기를 썼어요. 너무 제일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는 거 본 것도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말 안 들으면 우린 맞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너무 속상하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때리면서 키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할 때 때려서 아픈 것보다 두 가지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각인이 돼요. 하나는 나는 맞아도 되는 존재구나. 내가 좀 잘못하면 나는 맞아도 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때리는데 나라고 왜 못 때려? 아하. 이런 식의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쪽으로 자기한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안 좋기 때문에 이 청원하시는 분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또 앵커의 아픔도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저 상담 좀 따로 받아봐야 되겠어요 소장님한테. 아니 근데 변호사님 결국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사가. 다행히도. 그런데 정말 하마터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했냐면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게 아동보호 사건으로 봤던 겁니다. 아동보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뭐 본인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잘못했던 게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욱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그대로 형법을 적용하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보호사건이라서 가정법원에서 가능하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냥 교육 같은 거 받는 걸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사건이냐고요. 아, 이게 그럼 그렇게 될 뻔했습니까? 또 그렇게 넘겼어요, 검찰에서. 넘겼어요? 검찰에서 그렇게 넘겼는데 가정법원 판사가 보니까 아니 저기요 이건 제가 재판할 게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넘겨야 될 사건입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그냥 그 교육받고 상담받고 이야. 심리치료받고 끝날 뻔했어요, 이 교섭은.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판부에서 징역 3년 선고하고요.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이요? 예, 바로 구속했습니다. 이야. 사건이 중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위치와 영향력으로 학대를 했어요. 보호를 나설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학대 행위에 동참하게끔 공공연하게 저질렀는데 범행이 교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비판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상당히 중형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무겁죠. 그런데 이 교사가 재판 과정 중에서 했던 부분들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냐면 이게 굉장히 억울하고 좀 부풀려져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주장을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통해서 탄원서 같은 거를 받았는데 이게 재판부가 보기에는 진짜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반성하진 않고 법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려고만 자꾸 한다고 해서 실형 선고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겁니다. 자, 홍 기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거의 뭐 그냥 본물이 터졌어요 지금. 네, 지금 어지간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폭행 상황들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이야기들 지금 이 내용들이 예를 들면 78년생이라고 적으신 제이미 리 님이 5학년 때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뭐 소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그 학생의 머리에 부었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때린 이야기도 많지만 정말 가학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뭉치치 님은 귀를 잘못 맞아서 달팽이관이 파열된 친구도 있었다. 이렇게 목격담도 전해주셨고요. 선도부 선생님이 손톱깎이로 손톱을 펀칭했다. 이런 말도 써주셨고요. 갖가지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샤방가이 님이 양지열 아저씨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많이 안 맞은 것이다 라고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이게 그 시절이면 공부와는 또 사실 무관하게 또 갖가지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도 공부 좀 못한 건 아니었는데 많이 맞았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인상이 좀 안 좋아서 그랬나?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소장님 지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게 지금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5학년 때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봤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지금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들 상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뭐를 잘못을 해서 맞았으면 내 잘못이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순수해서 잘못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맞았다는 감정이 대들지도 못한 게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너무나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인격자시고 우리 교육에 너무나 도움을 많이 줬지만 부모 가정폭력, 가족학대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 목적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교육 목적이 아닌 채 본인의 감정풀이, 본인의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 대상물로 아이를 대한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